진짜 큰 거 한 방 왔습니다. 챗 GPT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플러그인 스토어가 생겼어요.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오픈 테이블, 인스타카트 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줍니다. 주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건 음식을 먹을 거다. 토요일에는 레스토랑을 추천해주고 일요일 먹을 레시피를 볼프람 알파로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인스타카트로 주문까지 해달라라고 하니까 오픈 테이블 플러그인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린즈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예약 링크를 줍니다. 거기다가 이어서 일요일 먹을 샐러드의 레시피를 쭉 뽑아줘요. 이것까지는 예전에 있던 챗 GPT에서도 됐었는데 와, 여기서 진짜 다른 점은 이렇게 외부 플러그인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로리 계산 쭉 해줍니다. 칼로리 계산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인스타카트에서 어떤 제품을 살 건지 바로 링크를 보낸 다음에 그걸 모두 장바구니까지 담아줍니다. 진짜 상상만 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챗 GPT가 나올 때부터 이게 외부 API랑 연동이 되거나 플러그인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상상만 했던 게 일어나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브라우징이라는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 이 브라우징 말 그대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오스카상 수상한 작품이 다른 박스오피스 개봉작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흥행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웹에서 한번 정보를 싹 훑은 다음에 답변을 내줘요. 사실 전작 챗 GPT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2021년까지 데이터밖에 없다는 것과 거짓말을 자꾸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환상 효과가 챗 GPT의 단점 두 가지였는데 이 플러그인 패치로 인해 빙의 챗봇처럼 최신의 정보를 불러오고 출처를 위에처럼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파이썬이나 다른 서드파티를 열지 않고도 챗 GPT 내에서 그대로 코드를 실행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플러그인이 적용된다는 건 단순히 크롬 웹스토어처럼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은 짐펜이라는 엔비디아 연구원의 트위터인데 이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모든 앱을 통합할 거다. 에브리싱 앱이다. 결국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모든 앱을 이곳에서 구동시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그림 그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곧 3D 애니메이션을 입출력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끄적인 조악한 사진을 보고 버튼이 달려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은행 뿐만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정부까지 이 GPT-4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두가 알아차린 거죠.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요. 사실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각광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신기한 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 앱스토어 속에 생태계가 쌓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94년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다면 2007년에는 이 인터넷을 소나기 속으로 끌어오면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로 애플은 세계를 지배했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대 서비스 업체들이 전부 다 챗 GPT 플러그인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시겠죠. 다 호들갑이고 거품이다. 잠깐 반짝하는 거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빌 게이츠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 컴퓨터의 대중화를 상상했던 그때와 지금의 챗 GPT는 완전히 비슷하다. 윈도우가 나오기 전 컴퓨터는 이 MS-DO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빠른 계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픽을 사용하는 윈도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진입장벽이 허물어질수록 기술 혁신의 속도는 가속화된다. 네,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연결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챗 GPT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네, 이제 자연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컴퓨터의 한계까지 팽창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의 한계도 팽창하기 마련일 거예요. 이는 최근에 있었던 오픈 AI의 수석과학자 일리아스 츠키버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텍스트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텍스트라는 것은 세상을 투사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 텍스트에 투사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는 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신경망이 학습하는 건 그냥 텍스트가 아닌 이 세상인 거죠. 결국 챗 GPT라는 것은 언어 모델이 아닌 월드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멀기만 했던 특이점이 진짜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2020년 30명이 있던 AI 윤리팀을 2023년 최근 들어 모조리 해고했다고 합니다. 다들 조선시대의 사관원 들어보셨나요?
사관원은 왕이 행하던 정사에 따른 비평을 하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빨리 AI 패권을 가져와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의 자기검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AI팀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구글 같은 경우는 윤리팀을 늘렸어요. 사회적으로는 사실 구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만 해요. 지금 구글의 CEO 순다리 피차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패배했다. 거기서 실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 AI에 약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조만간 출시될 애플 MR 글래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이 AI의 패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someone else I'm